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의 응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48시간 내에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어젯밤 BTS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광화문에 울려 펴진 아리랑은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수많은 BTS 팬들이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BTS 방탄소년단은 민요 아리랑이 삽입된 곡 바디 투 바디로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600년 역사를 간직한 광화문 앞에서 전통 민요 아리랑의 국악 연주가 펼쳐지고 유려한 춤사위 위로 생동감 있는 붓선이 그려집니다. 세계 각지에서 광화문을 찾은 팬들이 전통 민요 아리랑을 따라 부릅니다. 한 시간 동안 이어진 이번 공연은 타이틀곡 스윙을 비롯한 신곡 8곡과 다이너마이트 등 히트곡을 포함해 모두 12곡의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전국 그 자체였어요. 근데 모든 게 약간 꿈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곡도 너무 좋았고 특히 그 중에서 스윙이 되게 약간 감탄했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 오른 7명은 팬들만큼이나 벅찬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최 측 추산 10만, 서울시 추산 약 4만 7천 명. 광화문 광장에서 이 같은 대형 단독 콘서트가 진행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저희가 라이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광화문 공연을 마친 BTS는 현재 시각 내일 뉴욕 행사 참여를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고향 콘서트를 시작으로 아리랑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아시아, 북미, 유럽, 남미 등 세계 34개 도시에서 내년까지 80차례 이상 공연할 계획입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we promise to keep swimming together.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love you, Army!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서울이 K-팝 왕족의 무대로 변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BTS 컴백 무대엔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BTS와 이 K-팝의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압도적 이벤트이자 이곳 광화문이 세계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회색빛 광화문 도심이 순식간에 보라색 빛으로 물듭니다.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이어진 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공연장이 됐습니다. 무대에 선 7멤버 뒤로 경복궁 지붕선과 북악산 능선이 액자 속 그림처럼 한 화면에 담겼습니다. 전통 창호의 문살은 현대식 LED 기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세기 동안 왕권의 상징이었던 서울의 중심지가 K-팝 왕족의 무대로 변했다고 타전했고 AP통신은 도시가 봉쇄된 수준의 초대형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they haven't given any live performances of the new music, any sort of indication of where they're at. They're doing it all on this live streamed concert on Netflix, in the middle of Seoul, right in front of the palace. There's really no place to hide. 무대 의상도 한국적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국내 브랜드 송지호의 디자이너가 조선의 갑옷과 한복을 재해석했습니다. 아리랑 선율에 맞춰 한국적 히어로를 전사의 이미지로 구현한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나 이번 앨범에는 저희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습니다. 전날 한강상공에서는 2,000대에 이르는 드론이 멤버들의 얼굴을 수놓았고 공연 당일에는 광화문 일대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평소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집 수록곡 전곡이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를 싹쓸이했고 타이틀곡 스윕은 전 세계 90개국 아이튠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넷플릭스 생중계 여파로 앱 신규 설치도 하루 만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한 이 광화문 광장은 BTS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BTS 멤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노래를 부르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마침내 무대 위에 BTS가 등장하자 환호성으로 반기는 아미들. 반짝이는 응원봉을 다 같이 흔들며 member들의 이름을 외칩니다. 민영기, 장하석, 박지민, 김태영, 전정국, BTS.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오자 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광화문은 지상 최대의 떼창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전날 공개된 새 타이틀곡 스윙도 휴대전화에 띄운 가사를 보며 함께 따라 부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를 한순간도 안 놓치려고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공연이 점점 마무리로 향하자 기쁨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곁에 있는 아미와 포옹을 하며 행복의 기억을 공유합니다. Crying from the very beginning up to the last song. The fact that we're here and the fact that we can feel their presence even from far away, it's amazing. It's an amazing feeling. 공연이 끝난 뒤에도 들뜬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It was emotional, to see this and like what, especially for free and. 아미들은 역사적 공간인 광화문의 변신에도 놀라워했습니다. And so I saw like the King Sejong and the statue and everything. It's such a beautiful place, and the way that they transformed it was absolutely insane. 전 세계 아미들이 한국어 가사로 함께 노래하는 순간은 한국인 팬들에게도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정말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 남짓한 길지 않은 공연이었지만 아미들에겐 4년 가까운 기다림을 잊게 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BTS 컴백 공연에 뜨거웠던 열기만큼이나 빛난 게 있습니다. 관람객, 이 팬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 의식과 매너였습니다. 보랏빛 물결이 빠져나간 뒤 깨끗하게 정리된 현장은 그 자체로 모범 사례를 남겼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객석에 어둠이 내리자 관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바깥쪽부터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퇴장합니다. 관객이 사라진 객석에 보랏빛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연장 옆 도로부터 지하철역 앞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합니다. 양손에 든 쓰레기 봉투에 물병이나 음료캔 등을 주워서 담습니다. 모두 자원봉사에 나선 아미들입니다. 청소봉사에 나선 팬들에겐 국적도, 나이도, 내가 앉았던 자리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ボランティアを募集してくださったので、チケット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参加しました。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직접 분리해버리는 팬들도 보입니다. 쓰레기도 잘 챙겨주고 그런 모습은 너무 좋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정 무렵이 되자 수만 명이 머물다간 광화문 광장은 쓰레기 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Everything was in order. I think that armies, we love each other a lot. 팬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잘 봐달라는 당부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공연 관련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무대에 걸맞는 최고의 관람 매너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어제 BTS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이 현장의 분위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BTS 팬 이 아미들은 광화문 일대 식당이나 카페를 찾아 뒤풀이를 즐기면서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BTS 공연을 보고 온 일본인 아미들이 치킨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닭다리를 잡아서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시원한 생맥주를 들이키며 한국식 치맥을 즐깁니다. BTS 공연을 보며 서로 좋았던 점을 얘기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집니다. 어린아이들과 치킨집을 찾은 외국인 부부는 소주를 나눠 마시며 한국의 맛을 느낍니다. 분식집에도 한국인과 외국인 손님이 반반입니다.
뚝배기에 끓는 빨간 순두부찌개와 돌솥 위에 지글거리는 비빔밥을 시켜 나눠 먹습니다. BTS 응원해요. 파이팅 파이팅. 유럽 아미들은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한국의 뒤풀이 문화가 부럽습니다. Korea has a lot of restaurants open later during the evening, and we really enjoy it because whatever time it is, we can go out. 공연이 끝난 직후 휴대전화를 열어 SNS 친구 맺기를 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 금세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헤어지는 아쉬움은 지난 포옹으로 달랩니다. 종로 3가요. 1km 있고요.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광화문 공연장을 찾지 못한 BTS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이 공연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직관 대신 랜선 응원, 랜선 떼창을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BTS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경도 시차도 뛰어넘었던 순간을 장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참았던 감동의 눈물이 터지고 이내 한박웃음으로 변합니다. BTS의 광화문 공연이 열리는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브라질의 아침 풍경입니다. 공연 생중계를 인터넷으로 함께 보는 건데 한국 과자와 음료수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작은 TV 앞 공간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순식간에 콘서트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앨범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브라질, 인도, 필리핀, 미국 등 글로벌 아미들은 랜선 관람을 하며 광화문에 있는 아미들과 실시간으로 호흡했습니다. 공연을 보려고 새벽 4시에 깨어 있어야 했지만 밤낮이 뒤바뀐 시차도 이들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스크린 너머 광화문 광장이 손 뻗으면 닿을 듯 가깝게 다가옵니다. Tout le monde qu'il y avait sur la place, ça allait jusqu'à très loin. Les écrans, il y en avait au moins 20. 익숙한 가사가 들리자 따라 부르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글로벌 아미들, BTS 콘서트를 통해 국경도 시차도 뛰어넘어 하나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BTS 팬들, 어제 공연이 끝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관광지나 이 핫플레이스를 찾아서 한국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보랏빛 가디건에 리본을 달고 BTS 응원봉을 든 아미들이 모인 곳. BTS 리더 RM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어제 공연이 끝난 아쉬움을 달래며 서울 곳곳을 관광하는 겁니다. Been to Myeongdong, here Seongsu, Anguk Station, the Hanok Village. And I'm going home tomorrow. I will go to the Banpo Bridge later for the fountain show. 잠실에 조성된 전국의 이름이 붙은 숲에서는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해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즐깁니다. BTS 멤버 중 지민 전국의 고향인 부산도 아미들의 발길로 붐빕니다. Kwangali Beach, Hyundai Beach, Jimin's Dad's Cafe. My 딸이 많이 좋아하는 거 BTS 그 때문에 여기 멀리서 와서 기분이 좋아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감천 문화마을에선 멤버들의 벽화 앞에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글로벌 아미들이 불러온 관광 특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최후 통첩성 경고를 보냈습니다.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올린 SNS에서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주요 에너지 발전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한 건 이번 전쟁 시작 후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연일 요동치자 국가 기반 시설까지 겨냥해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트럼프는 또 여러 발전소를 파괴할 것이고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의 최대 발전소는 부쉐르 원자력 발전소로 앞서 이란 원자력 기구는 지난 17일 부쉐르 원전 부지에 적대적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대이란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השבוע עוצמת התקיפות שיבצעו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נגד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ונגד התשתיות עליהן הוא נשען תעלה מדרגה באופן משמעותי. 트럼프가 이틀의 시한을 제시했지만 이란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은 강경책과 온건책 두 가지 전략을 폈습니다.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론 적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초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란은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군 군 대변인은 적이 이란의 연료, 에너지 기반 시설을 침범한다면 미국이 이 지역에 보유한 모든 에너지, 정보 기술, 담수화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조금 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해협이 적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개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르 통신은 이란 국제해사기구 대표 인터뷰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은 적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면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란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앞서 중국과 인도 선박 등에 대해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단지를 공습하자 이란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중심지를 맞불 공습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섬광 두 개가 굉음과 함께 교차하더니 거대한 불꽃을 내며 지상의 건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를 공격한 건 현지 시각 어젯밤. 디모나는 네게브 핵연구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핵시설의 중심지로 꼽힙니다. 이번 공격으로 디모나 도심에선 최소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동쪽으로 25km 떨어진 아라드에서도 60명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린 몇 초 뒤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소방당국은 디모나와 아라드 모두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위협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나탄즈 핵단지 피격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공격했습니다. 양측 모두 원자력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보복 공습 직후 이스라엘이 다시 테헤란을 미사일 공격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이란 핵연구개발센터도 포함된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 소식입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다는 이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는 가슴에 사무칩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얘기가 있나. 우리 아들이 얘기가. 비통함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얀 국화꽃 속 위패만 연신 쓰다듬습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모신 합동 분향소에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인 남편을 잃은 아내는 공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창문도 없고 앞이 안 보여서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 그러고 끊쳐갖고.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도 화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끝내 마지막 인사를 전하지 못해 오늘 아침에도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면서 자기 못 나갈 것 같다고 엄마 보면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화재가 발생한 회사 대표는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희생자 14명 중 1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유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신속 분석 등을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며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화재 현장은 붕괴 위험에 따라 현재 내부 진입이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은 합동 감식도 어려운데요. 근로자들은 평소에도 유증기가 많아 환기시설 점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 CCTV에 담긴 초기 화재 모습입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과 1분도 안 돼 시커먼 연기가 공장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런 급격한 연소 확대 원인으로 공장 내부에 퍼져 있던 유증기와 금속 가공 중 발생한 기름때가 지목됐습니다. 절상류로 이런 기름때 같은 게 천정이나 이런 데에 그냥 찌렀다고 할까요?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 설비나 배관, 슬러지 같은 게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순식간에 공장 근로자들은 평소 유증기 관리와 관련 시설 점검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환경시설, 집중시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의 위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공조시설 또 배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청소라 이런 걸 요구했고 이번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지만 평소 오작동이 많아 일부 직원들이 무시하면서 대피가 늦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공장 건물 붕괴 위험으로 오늘은 사전 점검이 이루어졌고 내일부터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1층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1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헬스장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요즘 밤낮 없이 공사가 한창인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인데요. 이 AI 열풍으로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맞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비는 시간 없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차량 행렬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생산 거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제 옆으로는 이미 이렇게 수백 미터의 출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2만여 명이 움직이는 반도체 도시가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수십 개의 타워 크레인이 우뚝 솟아있고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반도체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좀 이제 낮은 편이고요. 거리도 괜찮고. 건설 인력은 다음 달부터 1만 명 이상 더 늘어날 예정.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5공장 가동 시기를 기존보다 2년 당겨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D램을 생산하는 공장도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돌아갑니다. 7시 출근을 해서 오후 5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야간 작업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상권도 분주합니다. 셔틀버스에서 쉴 새 없이 사람이 내리고 식당 안엔 빈자리가 없습니다. 매출이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났었어요. 일단 다시 공사 재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2016년부터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과 청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현장을 챙기며 AI 반도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젠슨 황, 리사수 등 글로벌 AI 거물들의 러브콜도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K반도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차 컷오프를 앞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조금 전엔 경기지사 후보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 이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하루 전인 오늘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베일에 쌓여 있는 후보입니다. 단순한 인기도 지지도로 후광에 빗댄 그런 반사 효과로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뽑아서는 안 된다. 정치력과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로는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도 없고 박주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후원 의혹에 명확히 답하라 했습니다. 국가조작 사건으로 수많은 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후원을 받고 협찬을 받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다시 한번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앞두고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해 행위임을 직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끌어들이는 건 국민의힘 행태의 대자비이자 구태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100%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모레 본경선을 치를 3명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오다 삼고초려 끝에 후보자 등록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면접을 받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시장으로서의 공천 심사를 몇 번째 하고 계세요? 오늘 긴장돼요, 안 돼요? 많이 긴장돼요. 과정이 뭐 승승장구를 면접이 지금까지는 학교 입학 때부터 해가지고 면접을 몇 번이나 붙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들 좀 파악을 좀 했어요. 농담입니다. 나란히 앉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추가 신청자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25분 동안의 면접 후 신경전도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이번 경쟁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된다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두 분을 비롯해서 저의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공천 접수 과정이 좀 불편해지고 동시에 또 우리 당에 피해가 끼칠 것 같아서 결심해서 뛰어들었다. 뛰어든 만큼 후회 없이 잘 경쟁하겠다. 균형 발전이 이루어야 되겠다. 이 시민의 속상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장동혁 대표는 대구로 가서 중진 컷오프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당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장 대표는 중진을 포함한 전면 경선 방식을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후보자 면접 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설계가 자칫 왜곡되거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국토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등 사실상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인 공직자는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선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맞느냐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이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은 이미 2, 3일 전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는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기준 등도 동시에 검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나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미국 하와이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는데 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따라 흙탕물이 거세게 쏟아져 내려오고 물살에 차량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밤부터 어제 아침까지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에 최대 5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This is the largest flood that we've had in Hawaii in 20 years. 섬 중부에 120년 된 와히아와 댐이 위험 수위까지 다다라 붕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5,5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로에 세운 빨간 경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고 이를 지켜보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남성은 차량을 몰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현지 시각 지난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절도한 빨간색 경차 안에는 생후 2달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훔친 남성은 경찰 추격을 피해 3km 도주하다 교통체증 탓에 도로 위에서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엄마 품으로 무사히 되돌아갔습니다. 아기 원숭이 한 쌍이 서로를 뛰놀고 껴안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달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봉제 인형을 끌고 다니는 펀치의 모습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 최근 여자친구가 생긴 모습이 공개된 겁니다. 펀치의 인기에 힘입어 이치카와 동물원은 연간 관람객 목표인 30만 명을 이번 달에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 때문인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복도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사진을 둘러보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트럼프 대통령 일기 사진 옆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더니 크게 폭소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대신 걸어놓은 자동 서명기, 이른바 오토펜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백악관이 해당 영상을 공식 채널에 공개한 뒤 온라인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동조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なんか情けないですね。とにかくトランプさんに気に入られようとしてる。 황제 옷을 입은 흰머리 독수리가 자객에게 페르시아 고양이 부족장을 암살하라고 지시합니다. 고양이 부족 학교에 폭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닷길이 막혀 보복을 당하자 진퇴양난입니다. 张飞那群软骨头也该熬不住了吧？骆驼他们是不是已经在门外跪着，捧着金子求本盟主出兵护航了？盟主没来，一个人都没来。 중국 CCTV가 AI로 만든 단편 무협 영화로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을 풍자한 겁니다. 트럼프를 폭군에 비유하며 중국식 군자 외교를 부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부드러운 봄 냄새가 눈을 뜨이게 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은 한낮 18.6도로 12도에 그치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번 주 내내 한낮 19도 안팎으로 4월 하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과의 차이는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4도, 전주 2도, 대구 4도로 두꺼운 외투 필요합니다. 온화한 틈에 먼지가 머무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경북도 밤에 나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에만 비가 내리고요.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